안녕하세요. 기보람의 남해에서 시골 육아 람디입니다. 초록잎이 무성하고 파란 하늘이 예쁜 여름인데요. 오늘도 남해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육아하고 계시는 반가운 엄마 한 분을 모시고 행복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해에서 16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 조경진입니다. 남해에 온 지 이제 4년이 다 되어 가고요. 저희 부부는 해외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남해로 이주한 케이스입니다. 네, 오늘의 초대 손님 조경진님이시고요. 음성이 너무 좋으시죠? 반갑습니다. 우리 경진님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그중에서도 우리 남해로 오셨군요. 굉장히 흥미로운데 해외 어디에서 거주를 하셨을까요? 저희 부부는 남편도 저도 서로를 모르던 30대 초반에 각각 인도에 살았었는데요. 네. 그러다가 잠깐 한국에 머무는 동안 소개팅으로 서로를 만났고요. 이렇게 된 김에 결혼을 해서 같이 인도에 들어가자라고 마음이 맞아지게 되어서 153일 만에 결혼을 하고 인도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와, 정말요. 각자 모르시고 인도에서 사셨는데 한국에 오셨다가 2년이 닿으셨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진짜 인연이라고 부르실 만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인도에 함께 가셨다가 왜 한국으로, 그것도 이곳 남해로 오셨을까요? 제가 남해까지 흘러온 이야기를 하자면 이 인도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저는 대학 시절에 처음으로 배낭여행으로 인도를 갔었고, 인도를 다녀온 뒤에는 너무 인도에 살아보고 싶어서 자원봉사자로 2년 정도 인도에 생활을 했었고요. 아, 네. 그 이후에 결혼을 해서 또 4년 동안 인도에 살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길 줄 알았던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고, 젊은 시절에 인도에서 살아보고 싶은 만큼 살아보고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하면서 충분히 인도를 누리고 살다 보니까 이제는 할 만큼 했다. 한국으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임신을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저희가 어디에 정착을 할까 고민을 해보니까 원래 살던 부산은 너무 도시라 가고 싶지 않았고 인도에서 늘 그리워하던 한국의 자연이 가득한 곳, 네. 그리고 저희 둘 다 바다를 좋아하니까 이왕이면 바다가 있는 곳으로 가자 해서 시아버지의 고향인 남해 남면 당항마을에 터를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 시아버님의 고향이 남해셨군요. 기촌 하시는 부부분들 중에 우리 경진님처럼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이 남해에 계셔서 오시는 경우가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살고 있던 고향도 아니고 갑자기 인도에서 남해로 하루아침에 턱하니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초반에 자리 잡고 하기가 조금 막막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어디든 정착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희는 한국에 들어와야겠다고 마음먹은 이후로는 인도에서부터 계속 남의 인도 소품샵을 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인도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당연히 사실인 건 맞지만 그 이면에 인도가 가진 아름다움들, 특히 핸드메이드 제품들의 이런 유니크하고 가치로운 점들을 한국에 정말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오래 준비를 했지만 막상 남해에 들어와서 가게 자리를 찾는 데만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고 준비 과정에서도 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서면 장항마을에 바다가 보이는 예쁜 곳에서 인도 소품샵을 열고 운영 중입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서 그런지 매일매일 저는 행복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 그래도 제가 경진이 운영하시는 인도 소품샵에 로브를 사러 간 적이 있었는데 남해 속에 작은 인도라는 말이 딱 어울리게 정말 가게 안에 들어서자마자 다른 공간에 마치 인도에 와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정말 예쁜 인테리어를 해놓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인도에 가본 적은 없지만 인도가 주는 어떤 특별함, 자유로움, 자연 그런 것들을
남해 거주하면서 계속 그 마음을 이어나가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지금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 합니다. 이쯤에서요, 우리 경진님 선곡해주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인도에 계실 때 많이 듣던 노래라고 하시네요. 장윤주 Fly Away. 기분 좋은 설레임 운동화 끈을 메고서 떠나는 내 뒷모습 초라해 보이지만 바람은 따라 내 맘도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나의 오후 향기로운 와인과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 지친 하루 외로운 내 맘을 위로하네 바람을 따라 내 맘도 따라 소나기가 내리네 나의 오후 누구도 내게 상관 안 하고 내가 누굴 기다리지도 않고 가끔은 외로운 이 순간 난 지금 즐기고 있어 뭐든지 내가 하면 되고 어디든 갈 수 있잖아 누구도 내게 상관 안 하고 내가 누굴 기다리지도 않고 가끔은 외로운 이 순간 난 지금 즐기고 있어 뭐든지 내가 하면 되고 어디든 갈 수 있잖아 네, 이번에는요, 우리 아이 키우는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네. 남해에서 16개월 아드님을 키우고 계시잖아요. 네. 시골에서 육아하시면서 느끼는 좋은 점, 장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장점은 자연이에요. 네. 이 점은 출산하기 이전부터 많이 느꼈는데요. 네. 저는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좀 열악했던 인도에서 왔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남해를 더 사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뒷산에 널린 숲만 봐도 아름답고 인도에서는 절대 먹을 수 없었던 사계절마다 논밭에서 바로 수확하는 작물들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을 다 알고 위로하는 것과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위로하는 것만 같은 바다. 네. 그리고 아무도 우리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 이런 점들이 시험관으로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나 또 임신을 한 이후에 태교를 하면서 정말 좋았던 장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남해는 뭐가 있어서 좋다. 그것보다 남해의 자연 그 자체가 주는 행복이 큰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아요. 아기가 생기고 난 이후에는 시골집이 너무 추워서 읍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남면 시골집에서도 좋았지만 읍에서도 상대적 문명을 누리면서 지금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아기가 아직 어려서 뭐 매일 바다에 나간다거나 할 수는 없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산과 바다가 옆에 있다는 게 저한테는 육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맞아요. 저는 사실 생활권이 상주면이라 읍 분들처럼 문명의 네. 혜택을 크게 누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정말 좋아요. 그쵸. 읍에서 또 이런저런 문화를 나름 누리면서 또 쉬는 날에는 자연을 찾아가고 하시는 분들이 좀 부럽기도 하고 좋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경진님이 두 번째 시골 육아의 장점으로 시골의 넉넉한 인심을 뽑아주셨네요. 네, 맞아요. 제 아이는 지금 16개월인데 네. 나가자 병에 걸려서 하루 종일 밖에 나가자고 졸라대거든요. 네. 오늘 아침에도 장날이라 이른 아침부터 나갔다 왔는데 아침부터 잠이 드는 저녁까지 틈만 나면 밖에 나가자고 졸라대서 요즘은 그래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서 좀 나아졌지만 평소에 유모차를 끌고 읍내를 돌면서 고양이 구경, 자동차 구경, 시장 횟집에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아이가 귀한 남해이다 보니까 지나가는 어르신들이 언제나 반겨주시고 오이든 사과든 뭐든 손에 쥐어주시고 겨울이든 여름이든 춥다며 신경을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읍내 사거리가 가장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라서 거기다가 저는 유모차를 딱 파킹을 해두고 네. 아이는 지나가는 차 구경을 하면서 계속 손을 흔드는데요. 지나가시는 분들이나 어떤 차주님들은 아이에게 함께 손을 흔들어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귀하게 아기를 여겨주시고 어딜 가든 반겨주시는 도시와는 다른 풍경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몇 주 전에 나와주셨던 게스트 민지님의 사연과도 비슷한데 아이 유모차 타고 돌아다니면 마을 분들이 감자 2알, 1,000원짜리 이렇게 과일 이렇게 막 챙겨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경지님도 똑같은 경험이 맞아요. 있으시네요. 남해가 아이들을 참 많이 반겨주는 곳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좋은 점 혹시 있으셨을까요? 세 번째 장점은 워라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는 각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인데요. 저녁에는 손님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관광지의 특성상 저희도 저녁 영업을 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일을 하는 엄마지만 도시에 사는 다른 워킹맘, 워킹데디들보다 일찍 집에 돌아와서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방향에 이런 점이 잘 맞기 때문에 남해에서 욕심내지 않고 일과 삶의 밸런스를 지켜가면서 살아갈 수 있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네. 이건 사실 육아에 좋은 점이기 이전에 저에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그걸 이 아름다운 남해에서 한다? 이건 제 스스로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만족감은 육아에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남해에 온 이후로 정말 이렇게 살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늘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남해 육아 홍보 대사신 것 같은데. 많이 오세요. 이 부분은 사실 엄연히 말하면 남해에서든 도시에서든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워라밸을 지키며 살아가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남해에는 틀에 박힌 생활보다는 좀 더 본인이
추구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경진님도 남편분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시고요. 멋지십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거는 사실 시골 육아 조금 불편하다 하시는 부분도 있으셨을까요? 네, 단점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병원이 멀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1시간 거리에 있는 사천병원까지 아이를 데려가야 하거든요. 아이고. 네. 그리고 남해는 이민사회와 비슷한 점이 참 많더라고요. 토박이 분들은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남해로 이주한 제 입장에서는 친구들과 가족들은 멀리 사니까 만나기 힘들고 남해에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지만 또 나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작은 것 같으면서도 크고 큰 것 같으면서도 좁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좀 서로 경계하는 모습들도 많고 이런 점들이 제가 해외에서 경험한 이민사회와 굉장히 닮아 있어서 이 점을 누군가는 불편하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남면 시골집에 살 때 거실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요. 갑자기 저희 집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제가 누워있는 머리맡에 택배기사님이 택배 상자를 두고 가시는 거예요. 저 진짜 너무 놀라서 도시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시골에서는 이게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연이 저도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집은 사실은 이제 어머님 댁에 살기 전에 앞집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머님과 아래 위층에 살고 있어서 이렇게 1층에 주로 택배를 그냥 두고 가세요. 근데 저 이제 다른 집에 살 때는 밑에 집에 다른 분이 살고 계셨고 2층으로 저희 택배를 당연히 갖다 주시는데 제가 원래는 문을 잘 잠그고 있었거든요. 그날따라 모르고 문을 잠그고 있지 않았나 봐요. 문이 벌컥 열리고 경진님처럼 택배를 딱 주시는데 정말 깜짝 놀라서 아니 문을 잠궈야 된다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이사를 오기 전에 이 시골집에 할머니가 살고 계셨어서 기사님이 늘 집 안으로 택배를 넣어주셨었어서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도시에서 왔다 보니까 이런 광경이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조금 범죄도 많고 해서 맞아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택배 기사님은 또 친척의 가족의 사돈의 팔촌 되시는 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또 되어 있는 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댁에서도 지금 택배도 물론이고 이렇게 마을 분들이 각자 농사를 지으는 물품들을 서로 이렇게 물물교환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대문을 열고 오셔서 갖다 놓고 양파든 뭐든 다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7년 차다 보니까 또 누가 오셨구나. 뭐 두고 가시는구나. 네, 안녕히 가세요. 인사할 때도 있고 이거는 진짜 재미있기도 하고 아찔하기도 한 그런 에피소드인 것 같고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도 좀 더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경계한다. 이 말도 좀 개인적으로 와 닿고요. 서로 이렇게 모르는 사이가 잘 없기도 하고 그렇다. 그런 게 조금 정응을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사실 좀 있기도 합니다. 이민 사회도 경진님이 그렇다고 하시네요. 지금 이제 16개월 동안 1년이 조금 넘게 육아를 해 오고 계신데요. 우리 경진님이 생각하시는 육아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제가 노산이라 육아가 정말 체력적으로 고되기도 하지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행복을 얻는 게 또 육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에게 육아란 제가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가장 어렵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더 저의 행복을 채우는 것에 좀 중점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정말 기특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아이를 위해서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에 좀 질비한 어떤 키즈 카페나 백화점은 없어도 남해를 누리면서 남해에서 영감을 받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행복한 엄마 저 자신이 아이에게 좋은 놀이터 그 자체가 되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좋은 말씀이시죠. 나의 행복을 채우는 것에 더 중심을 두고 살아간다. 맞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경진님 지금까지도 너무나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우리 남해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살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느끼면서 남해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고 있는데요. 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큰 영향력을 주는 뭐 그런 장황하고 큰 그런 꿈보다는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아이에게 좋은 어른의 모습이 되고 싶어요. 네. 없는 것에 불평하기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남해를 그리고 오늘을 감사히 누리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신지 굉장히 밝고 행복한 에너지가 지금 막 스튜디오에 뿜어져 나오시는데요. 저까지 좀 행복한 느낌이 듭니다. 혹시 우리 기촌 선배님으로서 요새 이제 귀촌이나 이런 뭐 이주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현실적인 조언이 있으시다면요? 직장 발령이나 원래 남해가 고향이 아닌 분들은 자영업으로 남해에 정착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일단은 도전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현실적인 고민도 물론 필요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곳에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더불어 아이도 즐겁게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여기 남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내내 고민만 하시지 말고 경진님 말대로 일단은 도전해서 네. 부딪혀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상 또 살아보면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요. 맞아요. 내가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또 혹시 생겨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파이팅 외쳐주시는 경진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우리 남편분과 굉장히 재미있게 육아를 잘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남편분께 한마디 육아를 같이 하는 우리 육아 동지에게 저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은데요? 같이 듣고 계실 거예요. 그죠?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은데요? 같이 또 16개월 동안 부모님이 되셔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해오셨으니까 어떡해요? 진짜 오시는데. 네, 맞아요. 우리 또 엄마만 나와주셨지만 아빠도 그만큼 아빠가 되어서 16개월 동안 이렇게 힘든 부분도 있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아빠에게 한마디 어떡해. 해주실까요? 사실 남편이 육아에 정말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네. 어떡해. 라이브의 묘미입니다. 저한테도 힘이 되어주지만 네. 아이한테도 정말 좋은 아빠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저도 한 사람으로서 참 존경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늘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 네. 늘 제 편이 되어줘서 네. 고맙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제가 울렸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대부분 저희가 엄마분들만 출연을 하시지만 사실은 저도 그렇고 그 같은 시간을 아빠로서 살아온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빠분들의 얘기도 듣고 싶고 그분들도 얼마나 그동안 뭐 일과 병행을 하시면서 맞아요. 힘드셨을까 하는 어떻게 생각이 보면 저보다 더 육아를 잘하는 것 같아요. 오, 남편이. 정말요. 네. 오늘 꼭 같이 나오셨어야 되는데 아니시면 다음번에 아버님 듣고 계시죠?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마지막에 울어서 그죠? 참 주책이네요 제가. 너무 고마움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남편분께도 너무 감사하신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원고에 준비되어 있지는 않지만 네. 한마디 부탁을 드렸고요. 너무 재밌는 얘기 사실 더 듣고 싶지만 저희가 시간상 아쉽게도 네.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경진님 지금 울고 계신데 남해 FM 출연 소감 한 번만 여쭤볼게요. 제가 너무 감정적이라 저는 바쁘게 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남해에서 살아온 시간 지난 4년의 시간을 돌아볼 새가 참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번 출연을 통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고 돌이켜보니까 남해에 와서 아이도 생기고
이 남해가 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남해에 와서 임신이 되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역시 남해는 사랑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진짜 너무 아쉬워서 다음번에 꼭 한 번 더 출연해 주실 것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약속드릴게요. 앞으로도 아이와 남편분과 남해에서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의 게스트 우리 경진님이 골라주신 두 번째 곡 드림 들으시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릴게요. 김보람의 남해에서 시골휴가, 지금까지 저는 람디였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또 힘차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was a little girl alone in my little world who dreamed of a little home for me. I played pretend between the trees and fed my house gas sparking leaves and laughed in my pretty bed of green. I had a dream that I could fly from the highest swing. I had a dream. Long walks in the dark through woods grown behind the park. I asked God who I'm supposed to be. The stars smiled down at me. God answered in silent reverie. I said a prayer and fell asleep. I had a dream that I could fly from the highest tree. I had a dream. Now I'm old and feeling gray. I don't know what's left to say about this life I'm willing to leave. I lived it full, I lived it well. As many tales I lived to tell. I'm ready now. I'm ready now. I'm ready now to fly from the highest wing. I had a dream. Why baby? 뭐가 문제야 baby? Hey, what? Anyone please? 제발 사랑 좀 줘요. 네가 날 싫어해 하는 걸 알아. 나는 서운해. 그럼 날 왜 넌 못 이해해? You don't understand. 난 너를 좋아한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게 왜 그러는데 그럴수록 난 되게 섭섭해. Oh I'm so sad. 그러니까